안녕하세요. 참전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공부머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읽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제일 처음 보게 된 학습법이 그 조나모 님이 운영하시는 그 스터디 코드라는 것과 그리고 임 작가님의 완전학습에 대한 내용을 제일 먼저 접했었거든요. 서로 조금 컨셉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서로 조금 옹호하는 입장이라 같은 색깔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저학년에 집중할 수 있는 거는 임작가 TV에서 말하는 그 내용인 것 같고, 조금 고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지금 중학생 것도 만든다 아니다 라는 건 있지만 고등학생 코드에 맞춰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큰 학년들은 조나모 코치님이 운영하시는 스터디 코드를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처음 학년부터 이렇게 단계 올라가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 그런 것들을 전달드리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임작가 TV의 그 임작가님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습이라든지 내가 필요한 키워드만 딱 꺼내기에는 방대한 유튜브 영상에서 찾아내긴 좀 힘든데,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출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는 영상만으로 접했다가 요 근래 이제 책을 보면서 보니까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맥락이었구나 라는 그런 나름의 틀이 좀 만들어지더라고요. 제일 먼저 책을 볼 때는 목차라든지 그런 거에 앞서서 작가의 말을 저는 제일 주의 깊게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에 담아내고자 했던 그분만의 마인드가 많이 담긴 곳이고, 그게 솔직히 좀 엑기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면, 아, 이 책의 방향성이 어떻고 이 책이 내가 읽고자 하는 그런 것과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작가의 말을 제일 먼저 보는데, 역시나 그 글들을 굉장히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분야는 뭐냐면, 공부머리는 유전인가 아닌가 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저도 제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은 있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유전이라는 거죠. 유전이 100%는 아니라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데, 그거는 공부머리보다는 학습했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책에서 봤던 내용들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글에 공감을 했던 이유는, 제가 예전에 아동학 공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아동학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아이의 발달 단계, 발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양육자의 교육 수준이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이 내용을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랐었어요. 아니, 아이를 잘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부모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양육자는 보통 엄마를 말하는 건데,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라는 거죠. IQ, EQ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랐던 반면에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번 임 작가님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부모의 공부 머리를 유전자적으로 담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학습한 그 경험을 토대로 자녀를 지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부를 잘 하지 못했던 부모가 자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뼈 때리는 말인데 정말 정확한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끔 얼토당토 아는 걸 요구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또 반면에 되게 느긋하게 있으면서, 아예 우리 아이는 잘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믿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부모의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녀의 공부머리는 그 부모가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잘한 경험이 없는 부모라면 자녀도 잘하게끔 이끌어주기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대로 시켜라 라는 게 그 책의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학습이라는 거는 완전하게 정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 세팅해서 잘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면서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끌어가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공감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과하다 혹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아웃라인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한 3개월 전부터 완전 학습은 시작되어야 되는데 아이들마다 발달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 시점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 무렵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조바심을 느끼세요. 혹시 학교 가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얘가 한글을 덜 떼고 가서 아이들한테 치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한글을 떼고 오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강요로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 첫 단추는 잘못 끼워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우리 아이가 별 무리 없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길게 봤을 때 그 아이의 학습 경험은 굉장히 나쁘게 그걸 공부 정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나쁘게 세팅되어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의 학습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눈앞의 그 결과물을 위해서 우리 아이한테 억지로 뭔가를 강요하다 보면 나중에 큰 그림을 봤을 때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잘 마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잘 가서 아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진로로 가기 위한 그 긴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당장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해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읽었던 걸 이렇게 전달드렸고 조금 더 깊이 이 부분을 알고 싶으시다면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거나 아니면 임작가 TV에서 그와 같은 맥락을 선택을 해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와 연관해서 초1, 2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와 연관해서 그 다음 3, 4학년 혹은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올라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